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올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수도권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대구와 광주같이 분양시장 분위기가 좋은 것을 중심으로 해서 지방은 양호한 청약 경쟁률을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자, 이에 전문가들은 분양시장 침체기에 진입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면서 이처럼 지방의 분양 수요가 활발한 만큼 정책이라든지 시장 상황에 따라 수도권의 분양 수요도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자, 저희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부동산 전문가 이슈 진단과 상담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이 주는 시그널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세요. 02-2128-8554번, 02-2128-8554번입니다. 문자로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5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R&D에셋의 김광섭 소장님과 함께할게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방송 보시고 부동산의 흐름 놓치지 마시고 쭉 이렇게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소장님과 함께 이슈 시그널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부동산 시장 침체기가 이어지면서 집값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동산 침체기가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은 뭐 몇 주 연속 하락이다, 몇째 주 하락이다라는 것이 이제 방송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의 어떤 부동산 침체기가 이렇게 이제 지속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영상을 준비를 했으니까요. 영상을 먼저 좀 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1번지로 불리는 서울 강남 아파트값도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 4개월 가까이 하락했으며 지난주 서울 집값은 0.11%, 강남 4구는 0.19%에 달하는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이로써 강남구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상승을 멈추고 10년 만에 하락세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0년 만에 고개를 든 부동산 불황, 부동산 10년 주기설, 부동산 불패 등의 말도 무색한 이유는 지금과 같은 규제 기조가 유지될 경우 다주택자가 집을 한꺼번에 처분하거나 일시적 침체가 아닌 장기 침체로 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역대 최고의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떨어질 줄 모르던 서울 주택시장은 지난해 9.13 대책에서 보유세 인상, 대출 규제,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3기 신도시 지정을 발표하면서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다가오는 봄 성수기와 함께 부동산 시장도 예전처럼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지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서 더 자세히 알아보시죠. 네, 이제 뭐 대부분 전체적인 어떤 부동산 흐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이제 서울시 이 부동산의 어떤 침체가 뭐 좀 더 지속될 것이냐 아니면 또 회복을 할 것이냐 그런 것을 좀 오늘 좀 잠깐 이제 말씀 좀 드릴 건데요.
일단은 뭐 그 발표 자료를 보게 되면 뭐 재건축 아파트가 뭐 18주 연속 하락을 했다. 또 이제 기존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가격이 뭐 16주에서 17주 연속 하락을 했다라고 이제 내용이 나오고 있죠. 거기서 이제 뭐 중랑이라든가 종로 쪽은 그나마 좀 회복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왜냐하면 저평가되어 있다는 아직까지는 어떤 평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제 전세가죠. 서울 전체적으로 전세가가 낙폭을 이제 만회를 하면서 이제 좀 안정화에 좀 접어들었다는 것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그 부분이 좀 안정화됐다는 부분이 그나마 좀 위안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전체적으로 보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부분은 이제 아파트 이제 2017년도에서 2018년도까지 10월 달까지 좀 보시게 되면 아파트 전체적인 가격은 좀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는데 2018년도 12월 달 이후, 1월 달, 2월 달 이후로 해서 가격이 이제 좀 그 뭐랄까요, 현재 지금 좀 보합을 좀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약간 이제 하락에서 상승해서 좀 하락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보게 되면 영등포 지역이라든가 동작구 지역이라든가 이 용산 쪽, 또 서대문 쪽 주변 지역, 또 양천구 쪽 주변 지역은 가격을 좀 많이 유지를 하면서 좀 상승폭을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지역들을 좀 보게 되면 그 아직까지 그 호재에 대한 부분, 아직까지 남아있는 어떤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아직까지는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지금 서울 아파트 상승 지역 전국적으로 좀 보게 되면 이제 분당구가 좀 많이 좀 올랐습니다. 그 외에는 거의 대부분이 서울 지역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가격들이 많이 올랐다.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서도 이제 상승 개발에 대한 압박, 개발에 대한 여지가 상당히 좀 많이 살아있는 영등포라든가 강남, 양천구, 송파구, 또 동작구 일대가 아직 좀 많이 올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도 강서구를 포함해서 가격 상승 여지는 상당히 높았던 해가 바로 작년이었다. 2017년도 10월 달부터 2018년도 10월 달 통계를 보면 전체적으로 상승폭을 좀 가져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이렇게 가격에 대한 상승폭을 주도하는 것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에서 정부의 정책입니다. 이 정부의 정책. 왜 이 이 어떤 부동산 시장에 정부에 대한 어떤 정책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바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가질 수 있는 바로 이 행복추구권이죠. 이 행복추구권 안에는 이제 의식주가 들어가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좀 담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주거입니다. 주거가 안에 내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 안에서만 활동하게끔 놔둘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현재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또 그렇게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의 흐름,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부동산 정책, 이 정부가 내놓는 부동산 정책이 과연 어떤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큰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 과거 정부를 좀 보시게 되면 이렇게 과거 정부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부동산 투기 억제, 이 억제가 들어가 있는 부분에서는 가격 상승폭이 상당히 좀 낮았습니다. 그 외에도 어떤 부동산 억제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가격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어떤 흐름 좀 완화를 해주는 그런 부분에서는 이 가격 상승폭을 꾸준하게 좀 가져갔습니다. 그건 현재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게 부동산 정책이 발표가 됐다고 해서 바로 그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한 6개월에서 한 1년 반 정도의 어떤 그 모멘텀을, 어떤 그 주기를 좀 가지고 갔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어떤 그 부동산 정부에 대한 어떤 정책이 바로 시장에 반영되는 그런 현상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현재는 좀 참조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최근에 들어서, 그러니까 2017년도 1월 달에서 2018년도 이제 12월 달까지 이 부동산 정책의 전체적인 모멘텀을 좀 보시게 되면 계속적인 부동산 정책을 좀 내놨었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내놨고 그 안에서 이제 부동산 흐름, 과열되는 어떤 투기 수요를 막아낼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서 좀 더 강한 정책들이 중간중간에 이제 반영이 되어져 있었던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이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9.13 대책 그 이전에 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라든가 이런 부분이라든가
또 안전진단인 광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격적으로 단기간 내에 가격적인 효과는 봤지만 최근에 들어서 9.13 주택시장에 대한 안정화 대책이라든가 9월 20일이죠. 수도권 주택 공급 약 한 50만 호를 공급하겠다라는 대책을 발표하고 나서는 그 후에는 하락 추세에서 좀 안정화되는 추세를 지금 현재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서울 같은 경우가 전체적인 영향을 먼저 받고요. 그 다음에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이 수도권입니다. 이 수도권과 서울 지역은 부동산 정책에 상당히 좀 민감하다는 것이 도표상 나타났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 서울시에서 과연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공급을 할 수 있는 부지가 있느냐 이제 이런 것을 보시게 되면 그 현 정부에서 정책에 대한 방향을 보시게 되면 서울 안쪽에서는 만들어낼 수 있는 부지 자체가 이제 앞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일대의 어떤 그 서울 도심 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 지금 현재 아파트에 대한 주택 공급을 2025년까지 약 한 35만 호에서 약 한 55만 호까지 공급을 하겠다라는 것이 9월 22일 대책에 안에 나와 있다. 이제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또 하나 또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서울 안에서 과거에는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해서 어떤 모멘텀을 좀 가져갔다고 한다면 현재의 입장에서는 어떤 주택시장, 이 아파트를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모멘텀이 바뀌었다. 즉 어떤 도심 재생의 어떤 패러다임이 좀 변화가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뉴타운에 대한 어떤 출구 전략도 현재 이점에서 바뀌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짤막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정비구역을 지정을 해놓고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이 무려 약 한 50% 정도가 가까이 됐습니다. 그러면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이 다시 아파트로 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이어지는 것보다는 어떤 그 도심 재생의 어떤 패러다임의 어떤 변화의 축으로 봤었을 때는 그 소규모의 어떤 노후주택 정비 사업이라든가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라든가 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는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의 좀 포인트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뉴타운 이 하나의 어떤 재개발이 만들어지면 거기 안에서 이제 원주민들이 그 이제 재개발로 다시 들어가서 어떤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제 주변 지역으로 계속 이주를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어떤 그 개발 이익은 이 투자자 쪽에서 이제 많이 가져갔습니다. 그게 이제 계속적으로 역전 현상이 발생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현재 시점에서는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에는 다시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심 재생 사업으로 해서 소규모 사업이라든가 또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소규모 주택 사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 하나의 좀 포인트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의 어떤 그 방향 정책 전체적으로 좀 보시게 되면 그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공택지에 대한 어떤 확장 영향 이게 이제 작년 9월 21일 날 나온 그 내용입니다. 보시게 되면 이 파랗게 칠한 이 색깔이 좀 약간 옅은 그런 부분들은 여기가 이제 조정 지역 대상이거나 투기과열 지역 대상의 지역에 포함되어져 있는 지역들입니다. 현재 지금 서울 안쪽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이 부지 자체가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개포 재건축이라든가 성동 구치소라든가 이런 부분 외에는 대부분이 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도심 지역으로 해서 몰려져 있다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다. 그래서 이쪽 안쪽으로 해서 뭐 GTX A 노선과 B 노선, 이 C 노선을 그려가면서 또 3기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그거와 이것과 다 같이 맞물려서 현재 지금 진행을 한다. 또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 지역, 서울 전체적으로 투기과열 지역으로 묶여져 있는데 이 대출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대출에 대한 부분을 규제를 강화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서울 안쪽으로 들어가는 어떤 그 진입 장벽이 상당히 좀 많이 높아진 그런 상태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서울 안쪽에서는 현재 그 아파트 가격이라든가 뭐 전체적인 가격의 어떤 흐름 자체가 상승 곡선을 그리지 않고 현재 지금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지만 전체적인 어떤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일단은 진입 장벽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서울 안에서의 어떤 아파트 가격은 크게 요동치거나 뭐 크게
또 가격이 떨어질 그런 염려는 현재 시점에서는 좀 나타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것이 바로 이 제 소견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어떻든 간에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그 대출에 대한 규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다주택자들보다는 어떤 그 주택을 가지고자 하는 서울 안쪽에서 주택을 가지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의 어떤 진입장벽이 높아지다 보니까 수도권 일대로 좀 몰릴 가능성이 있다. 또 이 GTX A 노선과 B 노선, C 노선이라는 이 광역철도망이 만들어지면서 또 서울과의 거리, 예를 들어서 의정부라든가 파주에서 서울의 어떤 그 강남 이 안쪽까지 들어가는 거리가 이 20분대로 이제 진입장벽이 상당히 좀 좁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수요자들, 소위 말하면 이제 가수요자들이라고 하죠. 이 가수요자들이 서울로 계속적으로 아파트를 갖고자 하는 그런 가수요자들을 일단은 분산시켰다라는 어떤 효과가 지금 현재는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포인트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 서울 아파트에 대한 아파트 총 매매 가격을 보시게 되면 이 진입장벽 자체가 그 영등포, 동작, 양천, 용산, 강남, 송파, 성동 일대를 보시게 되면 아직까지도 그 주변 지역에 대한 호재가 상당히 좀 많이 쌓여져 있는 적들이 많이 좀 그 뭐랄까 가격이 올랐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잠재적인 가치가 2017년도, 18년도에 가격이 올랐다 하더라도 잠재적인 가치가 그 이후 즉 2019년도 이후에도 잠재적인 가치가 상당히 좀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에 대한 하락폭 자체가 상당히 좀 적어질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침체기라기보다는 좀 이제 숨고르기를 현재 좀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이제 올해 이제 2019년 정도는 아마도 관망세를 유지하면서 좀 보합세를 좀 유지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내부적으로 좀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가장 많이 오는 이 영등포 지역입니다. 영등포 지역 같은 경우는 그 당산이라든가 물레동 이쪽 지역 주변 지역을 더 많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영등포 쪽 주변 지역이라든가 그 당산동 쪽 주변 지역은 어떤 재건축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아직까지도 상당히 좀 많이 살아있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그 기존에 있던 당산 삼성 레미안 아파트를 기점으로 해서 물레자이 아파트라든가 이 아파트에 대한 기준점을 보시게 되면 가격 상승폭을 유지하면서 현재 좀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좀 포인트로 좀 작용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포인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또 영등포 안쪽에서 보시게 되면 바로 이 여의도입니다. 이 여의도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재건축 벌써 한 40년에서 50년 된 재건축 아파트 그 단지들이 상당히 좀 많이 몰려져 있습니다. 그 안에 몰려져 있는데 이런 아파트들도 주변 지역, 그 여의도 전체적인 개발 계획을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과 맞물리다 보니까 현재 시점에서도 가격 상승폭을 유지하면서 보합을 현재 좀 유지를 하고 있지만 여의도에서 서울시에서 발표한 여의도 전체적인 통합계획과 같이 맞물려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가격 상승폭은 앞으로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좀 높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체적으로 목동이라든가 목동 쪽 동작구라든가 아니면은 양천구라든가 이 일대 자체에서도 그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목동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약 한 22,000세대죠. 약 한 14개 단지가 좀 포함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용적률 자체가 현재 시점에서 약간 100%에서 약간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죠.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것은 용적률 자체가 300%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서울시 조례에서 보게 되면 약간 250%까지는 아파트 층수가 올라간다는 그런 어떤 기대감이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파트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 전체적인 서울시에서의 어떤 진입 장벽 이런 것을 봤었을 때는 상승폭은 약간 둔화가 되면서 전세가는 오히려 하향 조정,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하향 조정으로 안정기를 좀 접어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그 보합을 유지하면서 진행될 수 있다. 그래서 2019년도 상반기까지는 관망세를 유지하면서 전체적인 모양새를 가져가는 게 좀 유리하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내용은 좀 많이 좀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세미나를 통해서 한 번 더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 침체 분위기 속에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짚어드렸습니다. 과거에 여러 정책들이 나왔을 때 그때 부동산 시장 변화를 통해서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좀 예측해 볼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고요. 또 그 중에서도 좀 눈여겨봐야 될 알짜 지역들까지 살짝 짚어주셨습니다. 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더 자세한 정보는요, 세미나를 통해서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를 직접 만나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입니다. 선릉역 1번 출구 300m 앞에 다봉빌딩 6층에서 준비가 되고 있어요. 세테크 활용 전략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1대1 상담을 통해서 더 많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고요. 예약이 필수라는 점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꼭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세미나와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2-2128-8554번, 02-2128-8554번입니다. 자,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부동산 상담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 김광석 소장님과 함께 또 여러분들의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드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만나볼 상담은요, 전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고민 해결해드릴까요? 네, 저 다동구 선부동에 수정 한양아파트 27평형을 보유하고 있는데 네. 지금 저희가 거기를 전세를 놓고 있긴 하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앞으로 전망이 좀 궁금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궁금해서 전화드려봤어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아파트, 한양아파트라고 말씀하셨죠? 네네. 네, 한양아파트 27평형을 보유하고 계시고 전세를 주고 계시는데 혹시 구입 시기는 어떻게 될까요? 몇 년 안 됐고요. 저희가 구입할 당시에 2억 3천 정도 구입을 했고 지금 전세는 한 1억 7천 정도에 지금 제가 두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거 이제 갭 투자로 이제 그 물건을 구입하신 거죠? 네, 네? 이제 그 소액 투자용으로 이제 좀 진행을 하시는 거고. 네. 네, 그 구입하신 지는 이제 한 1, 2년 되신 거예요? 네, 얼마 되지는 않았어요. 아, 그랬었어요. 일단은 뭐 그 안쪽으로 일단 좀 내용을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 한양 아파트 구입은 잘 하신 것 같아요. 이제 가격대 자체가 2억 한 3천만 원대 구입하셨다 그러면은 좀 약간 일단 접근은 한 돈 1천만 원 정도 좀 약간 비싸게 좀 구입을 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또 일단은 한 4년에서 한 5년 정도 구입하시면 좀 갭 투자용으로 괜찮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여기가 이제 한양 아파트죠. 수정 한양 아파트가 위치해 있고 한양 아파트가 위치해 있고 이렇게 위치했습니다. 세대수도 괜찮고 주변 지역에 이제 공작 한양 아파트라든가 주공 아파트 이렇게 좀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세대 수는 뭐 한 6천 세대 정도가 이제 밀집되어져 있고요. 또 이 최근에 이제 요거죠.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그 소사 원시선 중에 이제 선부역이 이제 다이아몬드 광장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위쪽에는 달미역이 있고 아래 이제 초지역이 위치해 있는데 이 초지역의 주변 지역에 아파트가 약 한 5천 세대 정도가 현재 지금 입주를 좀 앞두고 있죠. 올해 이제 6월 달, 8월 달부터 이제 입주가 시작되는데 아마 그쪽에서 있는 아파트 가격들이 주변 전체 지역의 가격을 좀 주도하지 않을까 싶고요. 중요한 부분은 이 선부역이 이제 개통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이제 저평가되어져 있던 지역이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 한양 아파트라든가 수정 아파트 또 군자중앙 아파트를 좀 보시게 되면 이 평형대 자체가 다 소형 평형대예요. 한 25평형 이하, 뭐 18평짜리도 있고 11평짜리도 있고 20평짜리도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근데 이 역사가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앞으로 좀 포인트다. 왜? 이 소사 원시선 자체가 그 서해선하고 서해선과 이제 다 맞물리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도 뭐 소사 원시선이라고 하지 않고 뭐 서해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 신안선선과 맞물리면서 지방에 있는 어떤 직장인들 수요층, 지방에 있는 어떤 그 수요층들을 충분히 좀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저평가되어져 있는 이 선부역 쪽 주변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가격도 좀 기대치를 좀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여기 안에서 지금 현재 과거에는 단점으로 작용했던 교통에 대한 불편함이 현재 해소가 된 거예요. 주변 지역 자체가 뭐 초등학교라든가 뭐 중학교라든가 초등학교, 중학교도 상당히 좀 밀집되어져 있고 또 이 수정 그 한양 아파트 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 이 상권이 상당히 좀 괜찮게 좀 만들어졌어요. 상권이 참 어떤 그 주거 밀집도에 맞게끔 마트라든가 이마트 또 먹자 상권 이 모든 게 다 발달이 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하나가 이제 그 단점으로 작용했던 지하철 역사와의 거리 요게 이제 그 단점이 좀 보완이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단점이 보완이 됐었으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점에서는 그 매도 시기 자체를 좀 약간은 좀 장기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신안산선, 소위 말하면 이 서해선 자체의 메리트는 이 신안산선과 연결이 되어져야만 그 후부터의 좀 메리트가 전체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당진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 충북과도 연결이 된 철도의 어떤 중심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신안산선이 개통될 시기를 약 한 2024년에서 26년도를 좀 예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시점 이후 그러니까 2027년에서 28년 정도를 매도 시점으로 보시고 이 전세가를 현재 지금 1억 7천 정도를 누셨다는 건 약간은 좀 저렴하게 누신 거예요. 그래서 한 1억 9천대까지도 지금 전세가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주변 시세를 보니까 1억 9천까지 좀 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전세를 한번 놓으셨을 때는 시장에 맞는 전세가를 놓으셔서 약간은 중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조언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처에 주변에 선부역이 개통이 되면서 그것이 호재로 많이 작용을 할 것 같아요. 조금 더 길게 가지고 가시면서 가치 상승의 혜택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전세를 조금 더 올려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가장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자, 시세에 맞는 전세로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잘 보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보유하시다가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무료 상담 전화 문자 계속해서 열어두도록 할게요. 02-2128-8554번, 02-2128-8554번 문자로도 가능하다는 점 체크해 두시고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계속해서 김광수 소장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상담 연결해 볼게요. 이번에도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느 지역의 어떤 부동산이 궁금하실까요? 경기도 군포시 삼본동에 있는 네. 12단지 한양목련 아파트거든요. 한양 목련 아파트요. 네. 네네. 근데 제가 46평형을 이제 투자 목적으로 이제 작년 5월경에 매수를 했는데요. 네. 이게 앞으로의 전망하고 그리고 매도 시점이 좀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투자 목적이시면 전세를 주고 계신가요? 예, 전세 주고 있습니다. 전세는 혹시 어느 정도에 형성되어 있을까요? 지금 3억 7천에 전세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경기도 군포시 삼본동에 위치한 한양 목련 아파트입니다. 투자 목적이시고요. 전세는 3억 7천만 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다고 하네요. 앞으로의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거 구입하신 지는 한 언제쯤 구입하신 거예요? 작년 5월에 구입했습니다. 아, 2018년도 5월에. 네네. 네, 구입하신 저 계기는요? 동기가 있을 거잖아요. 뭐 투자를 한다면 뭐 때문에. 제가 지금 3번에 살고 있는데요. 네. 원래는 이제 좀 더 이제 3번에서 그 큰 평수로 이사를 가려고 생각을 했다가 네. 제가 이제 좀 생각이 바뀌어서 이제 안양의 신축으로 넘어가려고 계획을 잡았어요. 네. 근데 그 당시 때 이제 그 한양 아파트가 워낙 급매로 싸게 나와서 네. 그래서 좋은 기회다 생각하고 일단은 매수를 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지역에는 이제 거주하고 계시고 이건 전세 놓고 계시고. 예, 맞습니다. 네. 그 이제 큰 평수라 저도 좀 부담이네요.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말씀드리는 게 네네. 여기가 이제 금정역이 이렇게 위치요. 금정역이 있고 밑에 이제 삼본역이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 이렇게 해서 이제 수리산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주거 만족도는 뭐 나쁘지 않아요. 이제 역사하고 좀 거리가 있다. 이런 게 좀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일단은 이쪽에 이제 3번 쪽, 이쪽에 이제 대형 평형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좀 단점입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투자 목적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거주 목적이라면 두말할 나이가 없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거 한양목련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마 이쪽 주변 지역에서 사셔서 거주하셔서 아시겠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소형 평형대가 상당히 많은 동네예요. 이 3번역 쪽 주변으로 해서 이쪽 군포시청 주변으로 해서도 많이 몰려져 있고 또 이제 이쪽에 이제 그 설악주공이라든가 이 아파트 대지도 소형 평형대입니다. 근데 이제 요거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주 3번 쪽은 어떻게 보면 평촌에 비해서는 가격이 상당히 좀 저렴한 지역이에요. 그다음에 그 병촌에 있는 지역들의 아파트 가격이 좀 올라가다 보니까 투자 목적으로 조금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이제 이쪽 지역에 좀 많이 몰려져 있는 거죠. 현재 시점에서는. 예. 그래서 이제 임대사업자 자체가 임대사업을 내시고 소형 평형대고 또 이제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이쪽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도 거래가 좀 상당히 좀 많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뭐랄까요, 좀 대형 평형대로 아마 그 생각을 하셨던 건 처음에 이제 실거주로 해서 생각을 하셨다가 중간에 좀 약간 생각이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거 외에는 이쪽에는 투자 목적으로 해서 대형 평형대를 건넨다는 것은 상당히 좀 중장기적으로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목련 아파트는 좀 하나의 좀 특징이 있어요. 뭐가 특징이 있냐면은 그 가격대 자체가 크게 요동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지역의 아파트가 이 대형 평형대로 구성되어진 아파트 자체가 이쪽에는 거의 뭐 목련 아파트만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은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대형 평형대로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그 뭐랄까요, 그 올해 근데 이거를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전세를 껴있고 갭 투자용이 좀 돼버리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나중에 실거주를 해서 들어가서 내가 살겠다 이런 것을 아닌 바에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물건 자체를 잘못 고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매도 시기를 좀 올해 상반기에 일단 잡으시고 아예 그냥 내가 그 좀 대형 평형대라든가 아니면 좀 중형 평형대, 30평대 중형 평형대에 내가 거주를 하고 싶다고 한다면 아예 그냥 평촌 쪽으로 이전하시는 게 어떤가. 현재 평촌에 지금 현재 그 아파트의 좀 피해는 좀 어느 정도 좀 붙어 있는 단계이긴 하지만 평촌의 전체적인 메리트는 바로 이 학군에 있거든요. 그 학군이 어느 쪽에 붙어 있느냐, 또 학군에 따른 어떤 상권이 어느 쪽에 많이 기대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평촌은 지속적으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왜냐하면 인동원 쪽 주변 지역에 현재 좀 정보타운이라든가 그 안양 쪽 주변 지역의 어떤 그 전체적인 어떤 그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좀 만들어지고 있는 지역 중에 한 군데이고 또 이제 이 GTX 라인도 좀 금천 쪽 라인하고 또 연결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니까 아예 이제 평촌 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게 아직까지 늦지 않다. 그래서 오히려 그냥 내가 그 뭐랄까요, 내가 거주하면서 내가 장기적인 투자 목적으로 가져간다라고 했었을 때는 평촌 쪽으로 이전하시는 게 지금 현재 시점 좀 낫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아파트는 좀 상반기 안에 좀 매도 시점을 잡으시는 게 낫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보유하고 계신 목련 아파트는 일단 매도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평촌 쪽으로 좀 더 호재가 있고 또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평촌 쪽으로 이동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이 목련 아파트 매도 타임, 매도 시기 보시다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요. 또 언제든지 저희 부동산 시그널로 연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료 상담 전화 계속해서 열어둘게요. 02-2128-8554번, 02-2128-8554번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더 자세한 강의와 상담을 들을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소장님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소식입니다. 자,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알아볼 텐데요. 오늘 12일 오후 2시에도 마련이 되어 있어요. 자, 세테크 활용 전략, 부동산 절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 세금 부분일 텐데요. 세미나 참석하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선명역 1번 출구 300m 앞에 다봉빌딩 6층 장소 꼭 기억해 두시고요. 예약 필수라는 점 전화번호도 꼭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잠시 후에 투자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5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부동산이 주는 시그널을 파악해 부동산에 대해서 분석해드리는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김광섭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이번에는 투자 정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소장님과 함께 첫 번째로 방문해볼 부동산 바로 동작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과 여의도, 광화문 이런 직주 근접과 굉장히 교통이 편리한 곳이죠. 동작구 사당동에서 통건물이 기다리고 있네요.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게요. 네, 그 첫 번째 건물은 이제 서울시 동작구 이 사당동에 위치해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일단은 위치를 좀 보시게 되면 그 사당동은 약간 특징이 있죠. 이제 어느 지역에 이제 이런 얻는 통건물이 있느냐에 따라서 월세 가격을 얼마 더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게 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 위치를 보시게 되면 일단 사당역에서 2호선, 4호선 라인인 사당역과 이 4호선, 7호선 라인인 이수역 사이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대지 면적 자체는 약 한 144.2평방미터로 약 한 43평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이제 반지하 또 지상 3층 건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고 원룸 형태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원룸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는 것은 바로 이 사당동에 좀 특징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쪽 주변 지역은 앞서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많은 유동인구가 한꺼번에 다 밀집되어져 있는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룸에 대한 어떤 수요층들이 상당히 좀 두텁게 형성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중간에 임차인이 바뀐다 하더라도 공실에 대한 어떤 회전율이 상당히 좀 빠른 동네에 위치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준공은 2019년도 1월 달에 준공이 되어져 있습니다. 매매가는 약 한 24억 5천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지금 원룸 자체에 임차가 다 차져 있습니다. 이제 혹시나 이제 주인 세대가 직접 건물 관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주인 세대를 비우는 상태인데요. 전체적으로 어떤 그 임대 관리, 주인이 직접 거주하면서 임대 관리를 하신다 그러면 보다 더 높은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수한 교육 환경과 또 생활 인프라가 강점인 사당동입니다. 또 이 사당동과 서초구를 잇는 서리풀 터널이 또 개통을 앞두고 있어서 이 사당동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사당동 어떤 지역인지 좀 자세히 체크해 볼게요. 네, 본 물건은 이 더블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2호선과 4호선 사당역과 또 4호선과 이 7호선이죠. 이 7호선 이수역과 중간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 근데 이수역도 이수역 역세권 개발 사업, 또 사당역은 사당권역 주변의 역세권 개발 사업을
과거에 따로따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한꺼번에 묶어서 역세권 개발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본 물건 같은 경우는 바로 이 먹자상권, 이 사당하게 되면 바로 이 먹자상권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바로 이 먹자상권 바로 뒤편에 위치해 있어서 그 임차인들이 살기에는 상당히 좀 편의시설이 잘 되어져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 7호선 내방역을 좀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이 7호선 내방역과 이수역과 요 사이입니다. 또 하나는 내방역과 이어지는 이 방배역 라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이 내방역 쪽 바로 위쪽이 바로 이 서리풀 터널이 하나가 있죠. 이 서리풀 터널이 이제 그 한 5월 달이면 이제 개통을 하게 됩니다. 개통을 하게 되면 이 테헤란로에서 끊겼던 라인 자체가 이 내방역 또 이수역 라인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또 하나는 이쪽 안쪽으로 좀 들어가는 바로 이 업무 시설들입니다. 현재 지금 시점에서는 이 중앙법원 쪽 앞쪽으로 해서 많은 업무 시설들이 좀 현재 좀 밀집되어져 있고요. 또 임대가도 상당히 좀 비싸게 좀 구성이 되어져 있죠. 많은 법무사와 변호사와 또 회계사분들이 다 여기서 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서리풀 터널이 개통이 되면 이 내방역과 이수역, 또 내방역과 방배역, 또 이수역과 연결되는 사당역 쪽 주변 지역에 그 종상향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왜냐하면 현재 그 역사 주변, 그 내방역과 방배역, 또 이수역과 사당역 쪽 주변 지역 자체는 이 상업 지역으로 만들어지는 그 지역 자체가 상당히 좀 좁습니다. 좁다 보니까 큰 건물들이 올라갈 수 없게끔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개통이 되면 많은 업무 시설들이 이쪽으로 좀 이전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서리풀 터널을 이용하게 되면 약간 차량으로 약간 2, 3분 거리에 이제 중앙법원에 도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업무 시설들이 많이 이전하게 되면 내방역과 어떤 그 방배역 또 이수역과 그 사당역 쪽 주변 지역에 종상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테헤란로 자체가 일단은 그 이수역까지도 이어진다라는 것이 하나의 좀 포인트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길게 말씀을 드리는 건 주변에 이렇게 종상향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 집가 상승에 대한 여지가 상당히 좀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게 이제 단기적으로 가격 상승폭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 테헤란로 자체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그 주변 지역의 어떤 개발 계획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도 그 이제는 그 서리풀 터널을 통과를 하기 때문에 사당과 내방 이쪽 주변 지역의 어떤 기대감을 한꺼번에 좀 만번해낼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가격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히 좀 높일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좀 건물 특징을 좀 보시게 되면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원룸 총 12개의 주인세대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임차인들은 다 차져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외장재 자체가 대리석으로 상당히 좀 깔끔하게 좀 꾸며져 있고 내부 계단 자체도 상당히 깔끔하게 꾸며져 있는 또 2019년도 올해 1월 달에 준공된 통건물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부 시설을 잠깐 보시게 되면 그 임차인에 맞게끔 현재 지금 세탁기라든가 냉장고, 에어컨뿐만이 아니라 책상이라든가 또 옷을 넣을 수 있는 가구까지 다 마련이 세팅이 되어져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고요. 또 이 사당동 같은 경우는 전세가, 보증금이라든가 전세가 또 월세가가 이게 쉽게 떨어지지 않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월세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지 떨어지지 않는 그런 동네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가격을 주인 세대를 좀 보시게 되면 일단은 주인 세대가 거주할 만큼 충분한 공간이 좀 현재 좀 되어져 있습니다. 약 실평수 약간 23평 정도에 좀 구성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 3개, 화장실 2개. 또 하나의 좀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옥상 전체적으로 주인 세대가 좀 쓸 수 있게끔 구조를 좀 만들어놨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고요. 또 주방 자체를 상당히 폭을 좀 길게 해서 만들어놨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건물 특징까지 살펴보셨는데요. 그렇다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 어느 정도 금액에 형성되어 있는지 가격적인 부분 한번 살펴볼까요? 네, 가격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매매가 자체는 24억 5천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그 주인 세대 때문에 현재 주인 세대를 낳았을 경우에 현재 지금 전세 보증금에 대한 가격입니다. 약 한 11억 4천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지금 월세 나오는 부분은 약 한 420만 원 정도가 현재 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바로 이제 월세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출은 현재 지금 7억 5천 정도를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시점에서는 대출 승계를 하게 되면 대출에 대한 부분이 소폭으로 좀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대출과 현재 지금 임대가를 활용하시게 되면 실투자금 약 한 5억 6천만 원에 가져갈 수 있는 또 임대가 맞춰진 그런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한 통건물 소개해드렸습니다. 주변에 여러 가지 개발 호재를 오롯이 받아볼 수 있는 곳, 또 직장인들의 수요층 풍부하게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투자 정보 알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02-2128-8554번 계속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소장님과 함께 두 번째 투자 정보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요, 송파구로 가보도록 할게요.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이 잘 갖춰져 있는 곳이죠. 송파구 송파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소개해드릴게요. 기본 정보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네, 이제 기본 정보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소액 투자용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개통된 이 9호선 송파 나루역에서 도보 약 한 2분 정도가 있고요. 또 이제 8호선과 9호선이 지나가는 이 송파역에서 도보 약 한 8분 거리에 있는 더블 역세권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전용 면적은 약 한 27.23입니다. 실사용 면적은 52.8 정도가 되니까 한 16평 정도가 되는 투룸 구조의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층수는 총 7층 중에 5층으로 현재 전세가 맞춰져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2018년도 12월 달에 준공이 되어져 있고요. 특이하게 투룸 구조이면서 옵션 자체가 풀 옵션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서 그 신혼부부들한테는 안성맞춤인 그런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매매가는 약 한 3억 6천만 원입니다. 현재 전세가 3억 1천만 원에 전세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실투자금 약 한 5천만 원이면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입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그 입지 여건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현재 송파 나루역 이 위치해 있고요. 이 석천역이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8호선 석천역이 위치해 있고요. 이 주변 지역에 이 전세 임차인들이 살기에는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전세가가 떨어지지 않는 지역에 위치해 있고 전세가가 오르면 올랐지 떨어지지 않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석천 호수가 도보로 약간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석천 호수 주변 지역으로 해서 현재 만들어진 이 속리단 길이라는 게 있죠. 이제 중국 관광객과 일본 관광객들이 서울에 오게 되면 빼놓을 수 없는 관광지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속리단길 주변 지역으로 이 방이동 목자 건물이 기존에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 물건지 바로 앞에 이 방위시장이 현재 좀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이 속리단길이 상당히 좀 크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 길 건너편 물건지가 있는 주변 지역으로 해서 상권이 이렇게 확장되는 그런 현상을 지금 현재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임차인들이 원하는 어떤 그 상권이 잘 되어져 있고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이 속천호수라든가 또 올림픽공원 등 이 주변에 녹지공간도 상당히 좀 많이 잘 마련이 되어 있고 산책로길도 상당히 좀 잘 마련이 되어져 있고요. 또 주변 지역을 한 번 더 보시게 되면 그 속리단길이라든가 석천호수뿐만 아니라 올림픽공원도 바로 도보거리 5분 내에 위치해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아산병원이 도보거리 내에 위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박자가 고루 맞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호재를 잠깐 좀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지금 9호선 3단계 노선이 이제 개통이 됐죠. 현재 지금 지나가는 이 9호선 4단계 노선이 현재 지금 진행될 예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9호선 4단계 노선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미사하고 연결되는 이 추가 공간이 있었는데 요게 이제 그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죠. 조건부 발표를 해야 했지만 이 9호선 연장이 되게 되면 어떤 그 주변 지역의 임차 수요층은 앞으로도 크게 이 보물건지 쪽 주변 지역으로 몰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하나 좀 큰 호재라고 말씀드리자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잠실국제 업무지구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넓이 또 축구장에 한
100개 넓이의 복합지구로 현재 좀 만들어질 그런 예정에 위치해 있고, 바로 앞쪽으로 해서는 또 주공 5단지라고 있죠. 주공 5단지가 지금 현재 조합 설립에서 사업 시행 인가 단계로 현재 좀 접어들고 있습니다. 바로 그 롯데월드 바로 앞쪽에 위치해 있는데, 이렇게 큰 아파트 대규모 단지, 어떤 서울에서 어떤 랜드마크가 될 어떤 이런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주변 시세의 어떤 집가에 크게 반영을 합니다. 그만큼 집가 상승이 상당히 좀 살아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건물 특징을 보시게 되면 전체 면적 약간 7층 면적에 5층에 현재 지금 물건이 마련이 되어 있고, 투룸과 쓰리룸이 섞여져 있는 구조에 위치했습니다. 또 대로변에 위치해 있어서 가시성이 상당히 좀 우수한 그런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내부를 보시게 되면 옵션 자체가 상당히 좀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부 복도, 그 대리석으로 주변 지역을 내부적으로 좀 만들어놨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고요. 또 하나는 그 안에 지금 그 방 구조가 투룸과 거실 또 주방으로 마련이 되어져 있지만, 그 화장실이 상당히 좀 넓게 빠져 있기 때문에 어떤 임차인들이 상당히 좀 선호하는 그런 구조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가격에 대한 예상 가격을 좀 보시게 되면 현재 매매가는 3억 6천만 원으로 현재 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전세 임대가는 3억 1천만 원으로 현재 임차가 좀 맞춰져 있는 그런 물건이다. 그래서 실투자액 약 5천만 원으로 소액 투자가 가능하면서 혹시나 임대사업자를 누시게 되면 단기 임대와 장기 임대가 있는데,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약간 중장기로 좀 끌고 가도 추후에 어떤 높은 수익을 좀 가져갈 수 있는 5천만 원 투자에 높은 수익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송파구 송파동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조금 더 장기적인 투자가 가능한 투자 정보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투자 정보가 알고 싶으시거나 또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요, 무료 세미나 참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소장님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세미나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테크 활용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장소 선릉역 1번 출구, 또 예약이 필수라는 점 전화번호까지 꼭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김광석 소장님과 함께 1시간 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소장님은 오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소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여러분들의 상담 접수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 보내주세요. 02-2128-8554번, 02-2128-8554번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은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 가능하십니다. www.altomato.com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시청자 게시판에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자 의견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